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예, 장 끝났고요. 오늘 사실 기대한 거는 종가 하락인데 상승했어요. 예, 종가 상승했습니다. 종가가 하락하면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는데 종가가 올랐죠. 네, 종가가 올라서 오늘은 상승봉이에요. 상승봉. 하락봉이 아니라 상승봉입니다. 이게 음봉이 나서 하락처럼 보이는 거지 고조종이 다 올랐어요. 자, 분기봉은 계속 이제 상단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롱으로 보시는 분들,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 여부만 잘 판단하시고 신규 매수는 들어갈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분기봉, 월봉, 주봉 다 합쳐서 매수가가 없어요. 지금 위치에는 매수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을 보실 때 여기서 상방을 잡아야겠다 라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 하단선이 337.30에 있는데 매수가가 337.30이에요. 안 오잖아. 안 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 여부만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유를 할 거냐 아니면 청산을 할 거냐, 그걸 고민하셔야지 여기서 내가 신규 매수 잡아가지고 360, 370 가서 내가 팔 거다 이런 생각하시고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주봉이 끝나요. 내일 주봉이 끝나고 내일 이주봉도 끝납니다. 내일 이주봉도 끝나요. 그러니까 주봉과 이주봉이 같이 끝나는 날인데 상승하면 상방이 남아있는 거고, 상승하면 상방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하락하면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종가가 내려. 종가가 내려요. 종가가 얼마냐면 338.79예요. 대충 3포죠? 지금 위치에서 3포 정도 내리면 주봉이 하락해요. 그럼 주봉이 하락하면 상방이 아니에요. 주봉이 하락하면 하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일봉은 아직 상방이에요. 일봉은 내일까지 상방입니다. 내일까지. 내일까지 상방이니까 하방이라고 떠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일은 사실 뭐 일봉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고 주봉이 내리느냐 오르느냐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일봉은 무시하고 주봉 종가가 만약에 하락하면 그러면 일봉도 덤으로 다 망가지는 거고, 주봉 종가가 상승하면 일봉이 망가져도 아직 하방이라고 떠들 수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일봉. 이거 보세요. 와, 종가만 딱 상승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거래량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 매도가 엄청 쏟아져 나왔다가 확 쳐올렸거든요. 지금 매도는 기관이 했고 매수는 외국인이 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해서 종가는 상승시켜놨는데 덕분에 거래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맨 위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70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그래서 이게 거래량만 봤을 때는 안 좋아요. 거래량만 봤을 때는 상방에 좋지 않다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1구간이야.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요. 70이 맥스예요. 70이 맥스고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량이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내릴 수 있냐는 거죠. 주가가 내리면 거래량이랑 같이 내려갈 거고, 예? 주가가 오르면 주가는 안 내려가는데 거래량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하방에 유리하긴 하지만 앞으로의 거래량이 하락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아쉬워요. 오늘 만약에 종가가 내리고 거래량이 늘었으면 그러면 완전히 이게 역전이 되는 건데, 예,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볼 거는 내일 오늘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그것만 존재해요. 네. 내일 오늘 저가를 깨면 이제 주봉 종가 하락 여부만 체크하시면 되고,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키면 사셔야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어요. 네,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보유 여부만 판단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보유 여부만 판단하세요. 이미 목표가에 왔는데, 분기봉이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예, 지금 월봉은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살 가격도 아니고 팔 가격도 아니고 주봉도 똑같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미 목표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목표가를 상회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 여부만 판단한다. 고보스는 살 수는 있는데 자꾸 저가를 깨요. 예, 이제 골치입니다. 자, 내일 저가 지키면 사시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내일 이제 주봉이 어떻게 끝나느냐만 중요해요. 내일 주봉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것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돈은 뭐 양쪽 다 오지게 간봐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하루 종일 엉망진창이었는데 결과는 이거예요. 개인이 44억을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1159억을 샀고 기관이 1832억을 팔았는데 이게 동시호가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이게 뒤집어진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외국인은 한 2천억 매도하다가 1159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기관은 한 500억 정도 매수하다가 빠진 거예요. 아, 이게 코스피 맞죠? 코스피네. 코스피로 보시면 이래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관은 매수하다가 매도로 바뀐 거고, 외국인은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뀐 거고, 개인은 막판에 이게 조금 올라왔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동시호가에 다 뒤집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합산으로 보시면, 지금 이번 달 들어서 합산, 외국인은 지금 3,345억을 사고 있어요. 3,345억을 사고 있고, 개인이 7,47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자체는 상방에 유리한 거죠. 지금 3일 동안의 누적 수급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방에 유리하다고요.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유리한데, 이걸 분기봉 기준으로 해서 4월부터 보시면 지금 얼마냐? 9조 2천억이에요. 9조 2천억. 9조 2천억이라고요. 그러니까 10조 5천억 대비해서는 한 1.3조, 1.3조 정도 매수한 건데, 이게 좀 그래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지금 각도가 엄청 둔한 거죠. 10조까지 매도했다가 이제 1조 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도는 상당히 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 치면서 오르는 장이죠. 네? 지금 상황이 외국인이 매도 치면서 오르는 장이라고. 이게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매수해서 올리는 게 아니죠. 지금 340 위에서만 매수하는 거지 340 밑에서는 계속 매도했기 때문에 매도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340만 방어하는 거지. 예? 340만 방어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돈을 가지고. 그 밑에는 방어가 안 돼요. 애초부터 매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도가 안 될 거라, 아니, 방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가격에 하단선도 없어요. 지금 가격에 하단선도 없다고. 주봉도 이 위치에 없고, 이주봉도 없고, 월봉도 없고, 2개월봉도 없고, 3개월봉도 없고, 6개월봉도 없고, 연봉도 없어요. 심지어 연봉은 343이 매도가입니다. 상단선이에요. 오늘 343 넘었잖아요. 343.5. 이게 지금 연봉의 상단선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연봉의 상단선까지 오면서 16조를 매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단선에 올라왔는데 상단선에 도달하면서 매도를 해가지고 상단선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증시는 오르고 있잖아요. 증시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증시 이 일봉이나 주봉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와, 상승 추세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니까. 아니 제 입장에서도 상승 추세 죽이는 거예요. 일봉이 20개? 일봉으로 한 20개 정도가 오르고 있는 건데 이걸 보고 상승 추세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상승 추세가 좋죠. 근데 상승 추세가 좋은 거지 이게 지금 자금이 제대로 실린 게 아니잖아요. 돈이 실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은 상태로 반대로 매도만 잔뜩 쌓아서 올라가는 거라 그냥 막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상황처럼 저는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밑에서 개인한테 매수를 줄 생각이 없고 되게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증시는 올라가는데 외국인은 전혀 매수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아서 증시가 많이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되면 외국인이 아무리 국내 기업의 그 실적이 안 좋아도 매수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위에서 같이 팔 텐데 안 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미국 증시는 좋은데 국내 기업은 다 망했다는 건가요?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주로 매도하는 종목이 그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 KB금융 이런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만 한 25조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25조 그 다음에 현대차도 한 2조 정도 되는 것 같죠? 그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합쳐서 30조였어요. 매도한 금액이. 그러니까 작년 7월 12일부터 누적으로 한 40조 가까이 매도했는데 30조가 세 종목이에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이제 1조씩 매도한 종목들이 있어요. 1조 원대씩. 한 6종목 정도가 1조 원대씩 이렇게 매도를 한 거죠. 오늘 결과는 일단은 상방승. 오늘 결과는 일봉은 상방승이에요. 상방이 이겼어요. 고조종이 다 올랐으니까 상방이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과만 봤을 때는 상방 우위인데 거래량이 독특해요. 거래량이 너무 독특하다는 거죠. 굳이 오늘 거래량을 늘릴 필요가 있었을까? 상방으로 더 가고 싶으면 거래량을 줄여야 정상인데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늘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상방의 입장에서는 거래량을 줄이고 종가를 상승시키는 게 베스트인데 이게 종가는 상승시켰는데 거래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방 입장에서는 종가가 올랐기 때문에 아쉽고 상방 입장에서는 종가는 올렸는데 거래량이 늘어서 아쉬운 거죠. 네. 자, 내일은 주봉 종가만 봅니다. 주봉 종가가 하락하면 상방이 아닌 거고 주봉 종가가 상승하면 여전히 상승세는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뭐 며칠을 더 갈까요? 지금 일봉으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매수한 금액이 1조 3천억? 1조 3천억 되는 거잖아요. 누적으로 봤을 때 최대치가 10조 5천억 되니까 10조 5천억에서 9조 2천억이 됐으니까 그죠? 1조 3천억 정도 매수한 건데 1조 3천억 중에 1조가 한화오션이잖아요. 블록딜 물량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3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매수 들어온 게 매수 들어온 게 3천억밖에 안 되는 거라 과연 이 돈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제가 다른 영상이나 게시글을 통해서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건 어차피 6월이 되면 분기봉도 끝나고 6개월 봉도 끝나요. 근데 지금 6개월 봉이 누적으로 얼마인지는 아시죠? 거의 15조 원대의 반기 누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이 여기서 현물 매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6개월 봉을 제대로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을지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6개월 봉을 만약에 상승시킨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의하는 조건이 현물을 사야 돼요. 외국인이. 외국인이 사서 15조 원대의 금액을 적어도 한 3조 원 언더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3조 원이면 15조에서 3조 되려면 한 12조 정도를 사야 되는 거니까 12조를 2달 동안 사려면 한 달에 6조씩 사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6조씩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방이 맞는 거고 6조씩 매수가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면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할까? 상승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셔야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이게 6개월봉이에요. 6개월봉. 6개월봉을 보여드릴 건데 보세요. 자, 6개월봉 이게 지금 2023년도 1월에서 6월봉인데 외국인이 매수했잖아요. 여기도 외국인이 매수했잖아요. 2023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이것도 매수봉이에요. 그 다음에 6월까지 2024년 6월까지 여기도 외국인이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했으니까 양봉의 상승, 매수했으니까 양봉의 상승, 매수했으니까 양봉의 상승, 매도했으니까 음봉의 하락. 근데 지금 매도했는데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봉의 수급과 형태로 봤을 때는 이상하다고요. 최근에 흐름을 딱 보면 이상한 거죠. 지금 위치에 이 봉이 나오기가 이게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외국인 매도 그죠? 외국인 매수 외국인 매수예요. 그 다음에 이게 외국인 매도입니다. 얘는 지금 외국인이 매도잖아요. 그럼 매도봉이 매수봉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물음표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하든가 아니면 하락하든가.
예.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거죠. 저는 매수는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커. 예. 그러면 하락해야 할 건데 얘가 6월 말에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6월 말 기준으로 남은 날짜를 세보세요. 이제 35거래일 남았어요. 35거래 안에 빼면 돼요. 지금 뭐 얼마를 올리든 상관없이 35거래일 안에 빼면 되니까. 저는 얼마든지 시간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고민하는 건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네?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지. 왜? 개인한테 현물 매수를 안 주니까. 개인한테 현물 매수를 주면 거기가 고점일 텐데, 네. 대량으로 안 주니까 시간만 계속 그냥 허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눈에는 아직 고점이 안 보여요. 6월 말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디를 찍고 내려올 거냐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